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MCU의 길가메시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설정상 체력적으로 가장 강한 이터널이지만 에너지를 조작해서 엑소스켈레톤 아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설정입니다. 물론 마동석뿐이라면 다른 에너지 왜곡력이 필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가 테나와 같이 화려한 액션을 선사할 예정이라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 MCU에서 테나와 길가메시는 같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사실상 파트너로 지낸다는 점에서 길가메시도 추방된 테나처럼 어떤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 길가메시는 인류 역사에 계속 여러 다른 이름의 영웅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불만을 품은 이터널 리더 쥬라스가 그를 자택 구금하듯이 추방했다는 설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의 원작 속 별명이 포같은 원인 것이고요. 물론 MCU 설정상 가장 체력적으로 강하고 가장 친절한 이터널이라고 하니 엄청난 매력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매력이 가득한 MCU 길가메시의 원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는 작가 잭 커비의 손에서 이터널즈 13호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세르시와 더불어 어벤져스 멤버였던 이터널로 유명한데요. 다른 이터널들과 마찬가지로 셀레스티얼에 의해 만들어진 뒤 오랫동안 지구에 숨어서 이터널로 지내왔다는 설정입니다. 다만 길가메시는 이터널스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인생을 살았는데요. 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터널이기 때문이며 토르, 헤라클레스, 타노스와 맞먹는 강인한 힘과 체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힘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다른 이터널들처럼 길가메시는 모든 질병과 상해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을 가졌고 불로불사로서 강력한 치유력도 갖고 있으며 에너지 블라스트를 발사하고 비행과 초스피드 이동이 가능하며 물질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능력들보단 체력이 유달리 강하다는 설정이죠. 그는 인류 역사의 곳곳에서 이 힘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름의 영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길가메시, 삼손, 헤라클레스 등으로 불렀습니다. 영웅 아이네이아스 그리고 왕 다윗의 친구였다고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길가메시가 너무 인간들과 어울려 살다 참다 못한 이터널 리더 쥬라스는 그를 이터널들의 도시 올림피아의 한 구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그곳에서 조용히 다른 이터널들 멀리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원작은 길가메시를 포같은 원, 즉 잊혀진 존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영화에서는 아예 이름을 길가메시로 정했죠. 그런 길가메시를 찾은 것은 데비안 채에 맞서 싸우고자 한 스프라이트였습니다. 당시엔 셀레스티얼의 네 번째 방문, 포스호스트가 머지 않았던 시기였고 네 번째 방문에서 셀레스티얼이 지구의 종족들을 전체를 심판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험이 도사리는 상태였습니다. 데비안 채는 이들을 막고자 네 번째 방문의 우주선 갓쉽을 파괴할 무기를 개발했는데요. 프라이트는 데비안츠의 이 행동이 세컨드 호스트처럼 오히려 셀레스티얼에게 악영향을 주어서 지구를 파괴할 것을 걱정했고 데비안츠를 막고자 당시 포같은 원으로 불리던 길가메시를 설득한 것이었죠. 길가메시는 우주복으로 무장하고 데비안츠가 만든 우주선으로 가서 데비안츠의 우주선을 파괴합니다. 셀레스티얼의 리더 원 오브 볼은 그런 길가메시를 직접 들어올려서 구해주었습니다. 다만 제커비의 이터널스 이야기는 중단되고 이터널들은 훗날 작가 로이 토마스의 토르 시리즈에서 재발굴됩니다. 토르는 이터널들의 도시 올림피아에 열린 스포츠 축제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포같은 원이 나타납니다. 포스호스트를 구한 후 그는 셀레스티얼 원 오브 올에게 선택을 받았다면서 더 이상 스스로를 포같은 원이라 부르지 않고 히어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는 셀레스티얼의 심판에 이터널들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다소 과격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전하자 이를 지켜본 토르가 그를 막기로 하죠. 길가메시와 토르가 아주 막상막하로 싸우는 그 동안 갑자기 셀레스티얼의 우주선으로 그 둘이 소환됩니다. 셀레스티얼들이 자신들이 보는 하에서 반드시 한 명만 승자가 될 것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끝까지 막상막하로 강력한 대결을 펼치는 둘은 길가메시가 묘니르를 빼앗으면서 잠시 상황이 달라집니다. 길가메시가 잠시 묘니르를 빼앗았지만 결국 끝내 들어올리진 못했고 이때를 노려서 토르가 길가메시를 제압을 합니다. 전투 후 토르와 길가메시는 다시 올림피아로 돌아오게 되고 우주복을 벗은 길가메시는 사실 장님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토르는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엄청난 승부를 벌인 길가메시를 존중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터널들은 셀레스티얼의 포스호스트를 공격하고자 유니마인드를 만들기로 하고 이미 서드호스트 당시에 셀레스티얼 아리젬과 싸우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오딘과 제우스는 신들을 데리고 이터널들을 막고자 했습니다. 신들의 공격으로 유니마인드는 붕괴되고
하고 각각의 이터널들이 각각의 북유럽 신화, 그리스 신화와 싸우게 됩니다. 이때 길가메시는 헤라클레스와 맞먹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셀레스티얼의 포스호스트가 심판을 내리게 되고 이터널즈는 유니마인드가 되어서 반격하고자 했으며 아스가르드인들은 디스트로이어의 하나가 되어서 엄청 거대해지고 그것을 오딘이 통제하면서 셀레스티얼과 맞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후 셀레스티얼의 포스호스트는 가이아의 도움으로 지구를 죽이지 않기로 하는데요. 이제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작가 피터 갤리스가 새로 집필하는 이터널즈 시리즈에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길가메시는 시력을 회복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데비한 채 새로운 왕이 되고 싶어하는 크로는 데비한 채 사제왕 가우르의 명에 따라서 티아무트, 즉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영혼이 봉인된 유리병이 있는 바람의 피라미드를 찾고자 했는데요. 이때 길가메시는 정체를 숨기며 크로와 함께 탐험했습니다. 이후 길가메시는 셀레스티얼의 힘을 얻고 거대해진 가우르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벤져스와 잠시 협력을 했었죠. 엑스맨이 뉴욕에서 악마들과 싸우는 이야기인 인페르노 당시에 이터널 세나는 길가메시에게 뉴욕에 악마들이 나타났으니 그들을 막으라고 지시를 했고 길가메시는 새로운 갑옷을 만들어서 뉴욕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프랭클린 리차드를 구하려는 히어로들과 힘을 합쳤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벤져스가 새로운 라인업으로 결성이 되고 길가메시는 어벤져스의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어벤져스의 멤버로서 길가메시는 슈퍼노바, 유포즈 등의 악당들과 싸웠으며 라바맨과의 전투로 큰 부상을 입자 어벤져스는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터널들의 도시 올림피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네거티브존의 지배자 블라스타가 올림피아를 네거티브존으로 납치해왔고 어벤져스와 길가메시는 블라스타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 후에 길가메시는 어벤져스를 떠나서 올림피아에 남기로 합니다. 크로싱이라는 이름의 어벤져스 코믹스의 문제작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길가메시는 이모터스였던 것으로 훗날 설명되는 캉에게 납치된 뒤에 그의 부하인 뉴엣에 의해 죽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한참 뒤 작가 닐 게이먼이 새로 이터널즈를 연재할 때 길가메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 것으로 나옵니다. 닐 게이먼의 연재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11살로 살아야 하는 스프라이트가 더 이상 나이와 외모의 차이를 참지 못해서 드리밍 셀레스티얼의 힘을 이용해 모든 이터널들이 기억을 잃고 인간으로 생각하고 살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Flashback. End of flashback. 에이젝은 어느 서커스의 역사로 활동하는 길가메시를 이터널로 돌아오게 한 뒤에 그를 세뇌해서 이터널들을 사냥하게 만들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이제 이터널즈를 적이라 생각하고 이터널들을 죽이고 액티베이션 체인버, 즉 부활하는 장치를 파괴하고자 하죠. 결국 길가메시는 마카리를 죽일 듯이 패버렸고 에이젝이 마카리에게 막타를 가해서 죽였습니다. 이후 길가메시는 액티베이션 체인버를 파괴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세나가 길가메시를 멈추고 슈라스와 같이 길가메시와 싸우는데요. 세나는 길가메시의 원래 기억을 되찾게 해주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아직 살아있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다시 한번 포같은 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서 속죄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레무리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데비안츠가 납치한 파스토스를 구해주려는 토르와 만나서 토르를 도와주었습니다. 토르를 가이드만 해준 뒤에 자신은 따로 가야 할 곳이 있다면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포같은 원은 길가메시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헤라클레스와 같이 뉴욕에서 살게 됩니다. 다만 이때 길가메시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번아웃된 직장인처럼 집에서만 놀고 있었는데요. 헤라클레스는 길가메시가 다시 세상에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길가메시는 여전히 잊혀지고 싶다는 기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대신 이레가 헤라클레스를 납치할 목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전화를 하필 길가메시가 받아서 헤라클레스를 분장을 한 길가메시가 대신 납치당합니다. 당시에는 업라이징 스톰이라는 고대 신들을 모두 죽이고 새로운 신들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혼돈의 신들이 신들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이레는 업라이징 스톰을 막을 의식의 제물로 쓸 신을 찾고 있었던 것인데요. 헤라클레스가 이레를 막으려고 하자 업라이징 스톰이 들이닥치고 고대 신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업라이징 스톰을 막았습니다. 이후 길가메시는 헤라클레스와 같이 다른 강력한 신들을 모아서 전쟁의 신들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업라이징 스톰과 싸웠습니다. 업라이징 스톰이 헤라클레스를 세뇌하자 길가메시는 지그루트, 베오울프 등과 힘을 합쳐서 헤라클레스를 막았고 업라이징 스톰을 제압했습니다. 현재 작가 키에론 길런이 이터널스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키에론 길런은 이터널들이 죽을 때마다 부활하는 장소 익스클루전이 북극에 있으며 그곳이 파괴되었는데 그 용의자로 처음에는 길가메시가 타노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노스를 쓸 바에야 내가 직접 파괴할 것이며 자신이 이전에 액티베이션 체인버를 파괴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매번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터널들에게 죽음은 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벌을 내릴 방법으로 액티베이션 체인버를 그때 파괴했다고 말한 것이죠. 이터널들은 그의 말에서 진실됨을 느끼고 그를 믿기로 합니다. 이후 길가메시는 파스토스에게 액티베이션 체인버를 부수는 방법을 말해줬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이터널들은 놀라게 됩니다. 파스토스가 이터널들에게 있어서 천재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터널들의 신문에 의해서 파스토스가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파스토스가 익스클루전에 위치한 부활 장치를 파괴했던 이유는 이터널들이 죽고 부활할 때마다 어느 한 인간이 죽고 그 이터널에게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던 것이죠. 진실을 알게 된 길가메시와 다른 이터널들은 데비안츠를 찾아가서 이 부활 방식을 고칠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이처럼 길가메시의 경우 원작에서 어벤져스에서도 활동한 멤버이기 때문에 앞으로 MCU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MCU가 원작의 어두운 점들을 MCU에 맞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헤라클레스 이야기 때처럼 친숙한 이미지가 마동석 길가메시에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마동석의 길가메시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